반갑습니다. 하남자입니다. 블라인드 다들 아시죠? 블라인드 글 보면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의사, 약사 많은데 거기도 막 골 때리는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블라인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강남 자가 저소득층. 일단 보유세 올리면 우리 부모님은 강남 못 살음. 일단 강남 사는 것부터가 대단한 거 아닌가?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지? 연금 230 플러스 월세 70 나오는 걸로 두 분 생활하시는데 재산세 내고 뭐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음. 집은 30억 원대인데 평생 아낀다고 6호에서 마트 비닐 뜯어다가 생활하심. 근데 우리 부모님 주변도 가진 건 집밖에 없는 강남 자가 저소득층 꽤 많음. 이런 사람들 집 하나 있는데 보유세 절대 못 버티지. 근데 저런 와우.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 강남에 진짜 딱 집만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집만 수십억짜리 있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강남 자가 저소득층 이거 많다고 하더라고. 집 10, 20억으로 이사 가시고 남은 금액으로 노후 자금하시면 되겠네. 그지? 굳이 강남에 안 사셔도 되잖아. 너 평생 강남 살다가 친구도 뭐도 없는 경기도나 지방으로 가라면 갈래?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도 보유세 못 내면 갈 수도 있지 않나? 주택연금 왜 안 하고 저러고 사는지 노이해. 자식 줘야지. 아니 근데 이 돈이 없으면은 주택연금이라도 받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 부모님도 강남 자가 사시거든? 다주택 보유도 아니고 실거주 30년 되어감. 이런 사람들 많대. 그래도 가계부채 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집 팔고 가깝게 송파나 분당으로 가시는 거 어떠냐고 몇 번 말씀드렸음. 근데 반응이 저거랑 똑같으심. 그 동네 친구들이랑 파크 골프 치러 다니고 점심 같이 먹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십수년인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동네에 가냐고. 자주 다니는 병원도 근처고 의사랑 간호사도 다 친해서 못 가겠다 하심. 그렇지. 좀 골 때리긴 한다. 그지? 나도 더 어렸을 때 비하면 나이 들면서 겁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어르신들은 겁이 더 많을 것 같아. 그치,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데 가서 살라고 하면은 나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젊을 때야 뭐 하겠지만. 정책이 바뀌어서 세금이 더 털리게 되면 마음이 바뀌겠지 뭐. 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노인들에게 환경 변화는 좀 치명적인 시골에서 도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시에서 도시도 당연히 마찬가지. 더 좋은 곳인데 뭐가 문제? 역시. 진짜로 장기 보유, 장기 거주자면 집값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세금 공제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 진짜 갑자기 막 세금 이빠이 내라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살아오던 곳을 떠나야 한다면은 그 조금 힘들긴 하겠다. 저 집 매물로 나오면 젊은 층이 저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있는 부자 누군가가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엔딩만 나올걸? 이럴 수도 있지. 이럴 확률이 크지.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게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 한정임. 아, 그래? 고로 본문이녀는 본인 집 플러스 월세 주는 건물. 이것도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모를리.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 올리면 강남 못 산다는 지랄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 한정이겠지,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재산세는 뭐 집 가진 사람들 내는데 보유세는 뭐지? 아씨, 아시는 분 좀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수자원 공사녀. 아빠랑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 결혼할 때 아빠가 5천 주시고 내가 모은 5천 합쳐서 1억 들고 왔음. 남편 쪽 5억이랑 합쳐서 집 사서 잘 살고 있음. 아빠가 오빠한테는 4억 지원해 주심. 내가 화나서 따지니까 너랑 오빠랑 같니? 너는 돈 없이 가도 결혼할 수 있지만 오빠 좀 봐라. 집 없이 결혼하려 하면 누가 결혼해 주겠냐? 이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함.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라 해야 되지? 화낼 일인가? 화낼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함? 남편도 장인어른 너무 하신다고 화나 있음. 그리고 아빠 손자한테 한 푼도 안 줌. 가끔 용돈, 옷 한두 벌 사주는 게 다고. 내가 이 나이에 남녀 차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음. 그냥 연 끊어버리고 설날이고 결혼식이고 다 가기 싫음. 5천 줬다고 그러는구나. 5천 다시 주고 연 끊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5억 들고 온 거에는 아무 말도 없음. 이게 웃기는 와우. 거네. 본인 남편은 5억. 쓴이도 서운할 것 같고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조금은 된다. 그치, 남자는 집 해와야 되잖아. 근데 너 1억 하니까 나도 1억 들고 갈게. 이러면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 자기 새언니 되는 사람이 4억 들고 오면은 남편도 4억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닌데 마음을 비우고 거리를 둬. 근데 남편도 님이랑 똑같이 1억 들고 와서 전세로 시작하자 했어도 님은 남편분이랑 결혼하셨을까요? 섭섭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 심정도 이해는 해주셔야. 응, 난 결혼했을 건데? 글쓴인가 보네. 와우. 근데 오빠가 장가 못 가는 건 맞아. 당신 남편도 5억 들고 갔으니까 집 사서 결혼했잖아. 친오빠는 4억 해주는 건데 뭐.
그거랑 이거랑 같다고 생각해? 지금 약간 진짜 열받아 있네. 남이 볼 땐 같음. 본인은 남편이 5억 더 들고 오는 건 당연한데 오빠가 돈 더 가져가는 건 절대 못 참음. 남편만큼 5억 가져갈 생각은 절대 못 하고 5천 들고 가. 근데 남매 사이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기도 해. 그냥 오빠 결혼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여자가 화난 이유. 지가 모은 5천만 원이 아까워서. 하여튼간에 씨발 이 사람 또 왜 이렇게 열받아 있냐? 근데 억 와우. 단위로 저렇게 자식들 넘겨주는 거 나중에 세금 문제되지 않냐? 성인한테는 10년에 5천만 원인가? 공제되고 나머지는 다 세금 내야 될 거야. 그 증여세. 집 살 때 저러는 건 다 체크하기 때문에 증여세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큰일 나지. 5억 준다고 가정할 때 1억만 공제받아도 세금 2천을 아낀다. 1억까지 공제해 주는 게 크게 해 주는 거지. 도대체 국가에서 얼마를 공제해 줘야 만족할 거임? 국가에서 세금 안 받을 테니 결혼하라고 해도 1억만 공제니 1억이네. 그건 맞는데 상속 증여세가 족같은 건 사실이지.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뭐 그리 때가? 전체 세수의 2%도 안 되는 세금인데 개인에게 너무 큰 세금이. 그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게 많아져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더만. 그래서 지금 상속세도 아마 조금 고칠 거라고는 하던데. 막 100억을 벌어놨는데 막 50%인가 60%대가지 우리나라에서. 그 자식한테는 반만 딱 내가면은 진짜 열받지. 좀 짜증나긴 할 것 같아.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내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상관 있는 일이 돼버린 일이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 정규직 교사 얌체 복직 때문에 힘들다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 와우. 얌체 복직 너무 힘들고 서러워요. 기간제 교사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1년 기간 다 채우고 학교를 옮겼습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까지 모두 다 받고 정규직 쌤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퇴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만 일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번 학교에서 제 자리에 계셨던 정규직 쌤이 갑자기 복직하신다네요. 그것도 명절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이거 좀 얌체긴 하다. 명절 하루 전날? 공무원 복무 규정상 명절 수당은 명절 당일 근무하는 직원의 몫이라서 그럼 저는 2월달 13일치 월급과 명절 수당 18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총 320 정도 날리게 되어서 계속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밟힌 느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근무기간이 학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해 6월 28일까지인데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그동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퇴근 후에도 피곤함을 이겨내고 매일 하루 6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제가 설 땅이 없어지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 한 명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 처우가 개선되려나요? 앞으로 이런 서름이 이어질 텐데 너무 슬픈 생각만 들어요. 와, 근데 명절 하루 전날에 복직하는 거는 진짜 노리고 하는 거다.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얌체복직 교육청에서도 지양하라고 했는데 도리가 아니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소송하세요. 얌체복직 소송 사례 잘 알아보면 많습니다. 자땡할 정도인데 평판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들이받아가. 그렇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판이 뭔 소리야. 그냥 들이박아 버리는 거지. 학기 말이 제일 바쁜데 생기부며 진급이며 일하신 건 선생님이시잖아요. 명절 수당이랑 방학은 선생님의 권리인데 당연히 챙기셔야죠. 오히려 평판이 나쁜 건 얌체복직하시는 분이죠. 교육청에서도 학기나 1년 단위로 계약하라고 공고했는데 진짜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교감한테 가서 소송할 거고 변호사 알아볼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세요. 웬만하면 교감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 종교사쌤 설득하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교육청의 대답이라서 조금 설득력이 있네. 교감도 말 안 통하면 기간제 교사 카페 정보 얻고 돈 받아서 소송하셔요. 일할 곳 많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선생님 호봉도 안 올라갑니다. 기간제는 계약 때 호봉으로 1년 내내 월급 받는 거 아시죠? 당장 못 받는 32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할 기간까지 따지면 몇 천이에요. 와, 이 교육청 다니는 사람이 댓글을 쓰니까 엄청 막 공신력이 있네. 기간제 선생님들 보호해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얌체 복직은 상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치. 아, 너무하다 이거는 진짜. 명절 수당 몇 푼 더 받으려고 얌체 복직하시는 분들 제발 양심 챙기세요.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90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지만요. 맞아요. 어느 분야나 상도덕은 좀 지켜야죠. 출산 휴가도 재직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 일하는 건 아니어서 복직 날짜 조정하고 연이어서 기간제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다면 월급이나 상여금, 성과급 등에는 영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엄연히 계약 기간이 있는데 왜 안 지켜지는 거야? 얌체복직하는 인간이 제일 문제고 그걸 받아주는 학교도 문제야. 내가 다 열받는다. 어차피 오래 있을 학교 아닌데 그만둘 땐 두더라도 계약 기간은 강력하게 어필해. 그렇지. 계약 기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복직한다고 해서 복직할 수가 있나? 조금
어이가 없는데? 위 댓글들은 도대체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위로해 줄까 아니면 굳이 사람 마음을 허접하지 말고 지나가. 굳이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어? 아, 위에 막 욕을 했었나 보네. 나는 이거 중간 거를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힘든 모든 이유는 각자가 다른 건데 본인이 자땡할 만큼 힘들다는 걸 익명의 힘을 빌어 작성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들이냐? 당신들이 하는 그 별거 아닌 말들로 정말 누군가는 삶의 끝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줘. 아, 그러니까 이거 나는 댓글을 잘 안 쓰거든? 그냥 귀찮아. 굳이? 근데 이거 악플 다는 사람들 진짜 조금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블라인드에서 벌어진 서울대에서 결혼식 하는 거에 대한 논쟁. 서울대 결혼식은 대체 얼마냐? 교통도 주차도 홀 뷔페 뭐 하나 좋은 게 없는데 대체 얼마나 싸길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건지 궁금해. 아니, 예전에 내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걔가 조금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거든. 그래가지고 걔 결혼식에 갔어. 촬영을 하는데 친구들이 원래 맨 마지막에 그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밥을 먹으러 가니까 밥이 없어. 이거 초밥 같은 것도 한 네다섯 개? 그 초밥 한 다섯 개 먹고 튀김 한 두 개 먹고 돌아왔어. 교회에서는 결혼식 하면 안 돼. 근데 서울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상황은? 엄청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거 아닌 이상? 솔직히 학생 때 결혼하는 거 아니면 진짜 개민폐임. 동기들 다 같은 서울대인데 뭐 다른 하객들한테 얼마나 과시할 명예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예식 싸게 먹히니까 거지 같은 식장, 거지 같은 음식으로 하객 대접해놓고 추기금 장사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 진짜 와우. 이거야. 교회에서 결혼식 했을 때 음식도 진짜 별로였어. 초밥들도 다 말라가지고 별로야, 별로. 거기 식장 한 10번 가봐라 욕 안 나오나? 우와, 한 10번 가봤나 보다. 진짜 대중교통 주차 다 별론데 그래라니 했어. 그, 이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버스 타고 서울대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와, 그 진짜 끔찍하더라. 근데 피로 연장 좌석 개 적고 뷔페 퀄리티 가짓수 회전율 모두 최악. 나도 결혼해봤지만 멀리서 오는 하객들, 친구, 어른들 생각하면 위치, 교통, 식사 모두 좋은 거 하려고 고민하는데 서울대는, 와, 서울대 그 결혼식이 대체 어떻길래 이러는 거야? 본인들 비용, 명예를 위해 수백의 하객들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돼. 법원 결혼식보단 낫지 않아? 아니, 법원은 교통은 좋아. 교통은 좋지, 법원. 법원은 교통이라도 와우. 좋지. 서울대 결혼식장은 진짜 최악이야. 서울대 자체가 교통 나쁜데 거기서 더 들어가고 밥도 맛없어. 밥 출장 뷔페 부르면 진짜 맛없다니까. 다 말라. 사진 찍고 가면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그냥 첨쩍잠에 서울대 조리라고 써주고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어.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통 둘 다 같은 대학 출신이거나 연구실 출신일 때 오기 편하라고 그러긴 하는데, 형 화가 많이 났구나. 미안해, 우리 학교가 많이 구석이긴 해. 대신 공기가 좀 좋아. 관악산 좀 보고 가. 릴렉스. 응, 고마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 릴렉스 할게. 동의한다. 서울대 결혼식은 안 가. 세 군데 식장 전부 안 가. 서울대 결혼식을 많이 가봤구나. 신기하다. 나는 항상 결혼식장이었는데. 다음으로 볼게요. 놀랍게도 일반 강남 예식장 가격 정도야. 와우. 그럼 겁나 비싼 거 아니야? 주변에 많이들 하는데 호텔 결혼식은 부담스러울 때 많이 하더라. 놀랍네. 진짜 놀랍다. 강남 예식장이면은 뭐 한 2시간에 한 몇천 하는 거 아니야? 얼마야? 진행한 월타임이랑 가격 좀. 일반 식장이랑 비교해보게. 서울대 식대가 8, 9만 원이 넘어? 그렇게 비싸다고? 우와. 이제 진짜 결혼식 못하겠다. 좋은 날 자랑할 수도 있지. 그거 위해서 사교육 입시 엄청 투자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자랑을 위해 하객이 희생해야 되는 구조 같아서 아까 잠깐 화났었어. 진짜 개멀어. 솔직히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 학교 동문들만 초대해라. 그럴 거면 축하해주러 가는데 아무 추억도 없는 남의 학교 가는 것까지는 오키는데 개멀음. 맞아. 삼성 SDS 이 형이 진짜 개빡쳐 있네. 맞아, 개멀고 주차 불편, 차 없으면 가기도 힘들고 진짜 밥 개맛 없어. 근데 서울대인데도 그게 없어요? 주차장이 불편해? 주차가 안 돼? 주말에 할 거 아니야.